지금 이 박스 안에는요, 인텔이 자존심 걸고 내놓은 코어 울트라 9 285K가 들어있습니다. 지금 시점에서 인텔 최상위 라인업 가격은 다나와 기준 86만 원, 그냥 CPU 하나 가격입니다. 근데 진짜 문제는 지금부터예요. 이 비싼 CPU를 제가 어디에 꽂을 거냐면요, 말하기 좀 부끄럽지만 ASUS H810M 보드에 꽂을 겁니다. 메인보드 가격은 13만 원, CPU 가격의 6분의 1이에요. 물론 상식적으로는 말도 안 되는 조합이죠. 근데 이걸 진짜로 조립해서 시네벤치 R23 돌리고 열화상 카메라로 전원부 온도까지 측정하면 과연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게다가 점수 비교도 할 겁니다. 정상적인 시스템에서 나오는 285K의 싱글코어, 멀티코어 평균 점수랑 제가 만든 이 조합에서 나오는 점수 과연 얼마나 차이 날까요? 지금 언박싱하는 이 CPU 그 무대 위의 주인공입니다. 진짜 무대는 이제 시작입니다. CPU 언박싱 보고 에이 설마 진짜 H810M에 꽂는다고 생각하셨다면 지금 보시는 이 박스가 바로 그겁니다. ASUS 프라임 H810M-A, 가격은 다나와 기준 13만 원, 오늘 실험의 핵심 변수죠. 이 보드 사실 존재 자체가 285K랑은 만날 일이 없는 제품입니다. 전원부 딱 보면 알 수 있어요. 저한텐 과하지 않게 써주세요 하고 있는 느낌입니다. 방열판 크기도 귀엽고 전원부 페이지 수는 눈물나고 이걸로 285K 플로드를 버텨야 한다니 이건 보드 입장에선 거의 체력장 수준이에요. 그래서 제가 준비했습니다. 시네벤치 싱글 테스트 돌리면서 후면 전원부를 열화상 카메라로 실시간 촬영, 그리고 이어지는 멀티코어 테스트, 과연 이 보드가 어디까지 버텨줄 수 있을지. 물론 누군가는 말할 겁니다. 그런 조합을 왜 해요? 맞습니다. 그걸 제가 대신 해보는 겁니다. 이제 조립 들어갑니다. 복잡하지 않습니다. CPU, 램, SSD 딱 3개만 꽂습니다. 먼저 방금 언박싱한 인텔 285K 방향 맞춰서 소켓에 살짝 얹고 고정 레버를 딱 눌러주면 장착 완료. 근데 뭔가 보드가 긴장하는 느낌이에요. 다음은 메모리, DDR5 5600MHz 16GB 2장, 슬롯 2개밖에 없는 보드라 그냥 둘 다 풀로 꽂아버렸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SSD, SK하이닉스의 국민 SSD P31 500GB, 오랜만에 꺼내 쓰는 검증된 모델이죠. 자, 이걸로 조립 끝. 이제 정말 테스트 들어갑니다. 먼저 시네벤치 R23 싱글코어 점수를 보겠습니다. 285K의 싱글코어 점수는 2347점으로 측정되었습니다. 해외 벤치마크 기준 평균 싱글 점수는 약 2380점으로 해외 벤치 사이트에 따르면 285K는 일반적으로 그 수준의 성능을 보입니다. 따라서 우리 시스템 점수인 2347점은 평균 범위 내에 들어있으며 H810M-A 같은 엔트리급 보드에서도 고클럭 유지가 비교적 문제없었다는 의미입니다. HW인포 64 데이터를 보면 P코어는 5400MHz 이상 부스트 되었고 패키지 전력은 최대 58W, 최대 온도는 65도씨로 안정적인 상태였습니다. 즉 싱글코어 상황에서는 전원부나 쿨링 한계 없이 기대할 수 있는 성능을 정상적으로 뽑아낸 것입니다. 다음은 멀티코어 테스트입니다. 우리 시스템에서 285K는 35,056점을 기록했습니다. 해외 벤치마크에서는 285K가 약 42,620점, 즉 최고급 보드와 충분한 전력 조건에서 그 정도 점수가 일반적입니다. 그래서 이번 결과는 약 7,500점 이상 낮은 수치로 성능 차이는 대략 18% 이상입니다. HW인포 64 데이터로 분석해보면 멀티코어 부하 CP코어 평균 클럭은 약 4100MHz, 패키지 전력은 최대 198W, 온도는 최대 70도씨 수준이었습니다. 정상 조건에서 285K는 PL2 전력 제한이 250W 이상까지 해제되어 멀티코어에서 더 높은 클럭을 유지할 수 있지만 이번 테스트에서는 전력 공급 한계로 인해 소비 전력이 200W 근처에서 제한됐고 그 결과 전체 클럭이 크게 낮아진 상태로 점수가 나온 것입니다. 이번엔 3D 마크 파이어 스트라이크 테스트입니다. GPU는 지포스 RTX 5080, CPU는 인텔 코어 울트라 9 285K, 그리고 조합된 메인보드는 바로 ASUS의 H810M-A입니다. 이번 테스트에서 기록된 파이어 스트라이크 그래픽 점수는 55,448점. 자, 여기서 중요한 건 그래픽 점수라는 점입니다. RTX 5080은 정상적인 고성능 시스템 기준으로 파이어 스트라이크에서 평균 79,000점 내외의 그래픽 점수를 보여줍니다. 심지어 최고급 튜닝 환경에서는 82,000점 넘게 찍은 사례도 존재하죠. 하지만 저희 시스템은 55,000점, 무려 24,000점 가까이 났습니다. 퍼센트로 환산하면 약 30% 수준의 성능 손실
손실이죠. 그렇다고 GPU 자체가 문제일까요? 아닙니다. 이건 전형적인 병목 현상입니다. 특히 CPU가 부스트 클럭을 충분히 못 올려주거나 전원부가 안정적으로 전력을 공급하지 못할 때 자주 발생하는 패턴입니다. 즉 이건 GPU의 문제가 아니라 CPU와 메인보드 조합이 만든 결과라는 뜻입니다. 다음은 3D마크 타임스파이 테스트입니다. 다이렉트X 12 기반 테스트라 최신 GPU 성능 파악에 더 적합한 벤치마크죠. 우선 점수부터 보시죠. 이번 테스트에서 RTX 5080은 그래픽 점수 31,803점을 기록했습니다. 자, 이 수치 딱 봐도 뭔가 아쉽습니다. 왜냐면 RTX 5080의 평균 타임스파이 그래픽 점수는 약 33,000점, 고성능 시스템에서는 35,000점 이상 나오는 경우도 드물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점수는 정상적인 환경 대비 약 1200점 정도 낮은 셈이고 퍼센트로 따지면 약 5% 정도의 성능 손실입니다. 파이어 스트라이크보다 타격은 적지만 여전히 뭔가 아쉽다는 느낌을 지우기 어렵습니다. 이거는 CPU 부하가 상대적으로 덜한 다이렉트X 12 기반이기 때문에 파이어 스트라이크만큼 큰 손실은 안 생긴 거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성능이 100%라고 보긴 어렵습니다. 정리하자면 RTX 5080은 분명히 괴물 같은 GPU입니다. 하지만 그 괴물을 보급형 보드에 꽂아두면 그저 족쇄 찬 상태로 뛰게 되는 겁니다. 자, 오늘 실험 어떠셨나요? 인텔의 플래그십 CPU 울트라 9 285K와 엔트리급 메인보드 ASUS H810MA의 만남, 거기에 RTX 5080이라는 괴물급 그래픽 카드까지, 이 조합 현실에선 거의 일어나지 않을 일이죠. 하지만 저는 일부러 이 조합을 만들었고 시네벤치부터 3D 마크까지 다양한 테스트를 통해 정상적인 환경과 어떤 차이가 나는지를 눈으로 직접 확인해 봤습니다. 싱글코어에선 생각보다 선방했지만 멀티코어에선 전력 공급 부족으로 클럭이 떨어졌고 GPU 성능까지 연쇄적으로 끌어내리는 병목이 생겼습니다. 결론은 간단합니다. 하드웨어는 조합이 중요하다는 것. 아무리 좋은 부품을 하나 끼워도 그 주변이 못 받쳐주면 결국 성능은 바닥을 칩니다. 물론 이 영상은 현실적인 조립 가이드는 아닙니다. 누구도 285K를 13만원짜리 보드에 꽂으라고 권하진 않죠. 다만 이런 실험을 통해 왜 메인보드가 중요한지를 조금이라도 느끼셨다면 그걸로 이번 영상의 목적은 충분히 달성됐다고 생각합니다. 재미 반, 실험 정신 반. 새다리TV는 앞으로도 이런 말도 안 되는 조합을 몸소 체험하고 웃으면서 풀어드릴 예정입니다. 오늘 영상도 재미있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잊지 마시고요.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새다리TV였습니다.